예, 2024년 11월 24일 지금 밤 10시 반경이고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입안에 침이 계속 고이게 해가지고 침을 계속 이제 뱉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박재광 씨 영상에 따르면은 수은을 계속 이제 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이제 여러 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 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못 찍다가 테러는 이제 굉장히 심했었고요. 못 찍다가 지금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영상을 지금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언제 하루 이제 알바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이제 며칠 전에 알바하러 갔더니 예, 8시간, 9시간 정도 이제 되는 건데 9시간 내내 허벅지에 근육이 왜 땡기는 듯한 시큰거리는 통증 있죠. 그 통증제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쏘거든요. 허벅지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이게 못한다고 하고 집에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진통제를 얻어가지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원래는 진통제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새끼들이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 원격으로 쐈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의 그 핸드폰으로 쐈던지 아니면은 그 장소에 그 실내니까 천장과 바닥과 벽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화학무기 약통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원격으로 쐈던지 간에 그 9시간 내내 한 군데에다만 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뿅 올라오는 거 보셨죠? 왼쪽에서 어, 직진으로 올라오는 화학무기 알갱이, 불산 알갱이 이제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진통제를 먹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제, 근육통, 비소겠죠. 이 시큰거리면서 땡기는 듯한 이 통증제를 너무나 다량을 많이 싸서 제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중간에 제가 이제 오고 싶었지만 일을 제가 빠지면 또 너무 이게 시간이 늘어지고 이게 얘기할 상황이 못 돼서 그냥 진통제를 먹으니까 한 10분 정도는 안 하더라고요. 테러를 안 하고 그 이후로 다시 또 시작됐어요.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바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럴 목표로 이제 그 화학무기 테러를 아주 심하게 지랄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악질적인 테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것이 입안에, 입안에, 지금 혓바닥에 끊임없이 화학무기를 쏘고, 먹을 때는 더 자주 쏘고, 초 단위로 쏩니다. 몇 초 간격으로 끊임없이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헹구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물을 지참을 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큰 거 2리터짜리.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입을 헹궈서 뱉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그 짓을 하고, 그리고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침만 고이는 게 아니고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침을 이제 고이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입에서 침이 계속 거품이 이렇게 고이는 사람들 제가 옛날서부터 많이 봤는데, 그런 게 바로 이 화학무기 테러가 몇십 년 된 그러한 테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입에서 침이 거품이 고이는 게 아니고 이 수은태로인지 뭔지 이제 이걸 통해서 입안에 끊임없이 침하고 거품이 고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에 가래제, 그리고 화학무기를 이제 목구멍에 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약간 그러한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근육통제를 많이 쏘고 비소태로 하는 거죠. 잘 때도 많이 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아주 그냥 살벌하게 근육통제를 쏘고 있어요. 예, 자방들, 자살방지원들, 천장 위에 올라가는 그 자살방지원들 플러스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별로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원격으로 쏘는 거 플러스 자살방지원들이 천장 위에, 저희 집 천장 위에, 5명, 6명 이 정도 이제 올라가요. 밤마다. 초저녁에 이제 올라가고, 밤에만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얘네들이 뭐 8시간, 3교대를 하는지 8시간 간격으로, 제가 집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자방들이 천장 위에 기어 올라가 있고, 단지 이제 저녁에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주말에는 또 숫자가 더 많아져요.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인 자방, 메인으로 평일날 하는 자방 플러스 이제 주말에는 알바로 하는 자방들까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엄청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원액으로 많이 쏘고 있습니다. 예, 원액으로 쏘는 건 뭐냐면은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근데 가느다란 바늘이 아니고 아주 굵은 주사바늘 가늘 같은 거에 그냥 확 찔리는 것 같은. 그러면은 따끔한 게 아니고 뜨끔한 게 아니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원액으로 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원격으로 하는 거에서도 많이 하고 이 자살방지원연들이 많이 했는데 저희 산책로를 이게 졸졸 뒤에서 따라오면서 산책하는 그 동선을 따라서 인연들이 뒤에서 지네끼리 산책하는 척하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인연들이 돈 번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연들이 계속해서 이제 원액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왔는데,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10대, 20대 이 어린 연놈들, 어린 자방 연놈들이 굉장히 지네끼리 저를 괴롭힌다, 괴롭힐 사람을 뭐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모집을 한대나 뭐 이런 소리를 듣지를 않나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자방들도 이제 많이 공격을 하지만 이 10대, 20대 이 어린 연놈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이 어린 연놈들한테 중장년이 시키는 걸 봤어요. 나한테 뭘 쏘라 어떻게 하라 이러는 걸 시키는 걸 제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 초창기에 집에서 이런 화학무기 테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우나로 처음에 사우나 가면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제 멋모르고 처음에는 사우나로 이제 피신을 하면은 그 사우나가 지하 2층이잖아요. 그럼 지하 1층 주차장 같은 데서 그 저한테 자방짓 하다가 걸린 놈이 있어요. 아래층 놈 같은데 중년인데 그 놈이 애들한테 시키더라고요. 중삐리, 고삐리 이런 애들한테 시키는 걸 지령을 내리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들 모두가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죠. 주범과 종범인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상위에 그 2017년부터 이 테러가 본격적으로 아주 자방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자살방지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는 김대중 정권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김대중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한 17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심리치료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이제 가방 뒤져서 물건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가방 뒤지고 뭐 이런 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현금을 사용했으니까 그 훔쳐가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사우나 같은 데서 반지 있으면 반지 벗겨가고 여러 가지로 뭐 수면제, 마취제 쏘고서 벗겨갔겠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심리치료 이런 게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못 다니게 계속 끊임없이 잘리게 하는 거, 그거는 그때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17년, 18년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7년 문재인 때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화학무기 테러가 그전에는 비인지 상태였었고,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당하는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7년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대놓고 누군가한테 내가 이게 심하게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의해서 무언가에서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뭔가 테러를 당하고 있구나. 이 화학무기에서 이제 냄새를 섞어서 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였고, 이 지금 가해자 집단이죠. 대통령과 그 당시 2017년 문재인이죠.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그 행정부,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돈 받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직접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이러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자살방지원은 이름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살을 시키는 요원이죠. 사실상은 자살을 시키고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이고 2,000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 가해자 집단 모두를 이들이 체포, 처형, 깜빵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인텔을 제가 이제 꾸준히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영상을 봐도 테러가 굉장히 극심할 겁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조만간에 다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라나방송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인텔이 거기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걸 보시면은 맨 마지막 거, 그리고 그전 거 보시면은 요즘에 그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코비드19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코땡땡19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이고, 전 세계가 이제 방역 쇼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흰백자 뭔지 아시죠? 그것도 그것을 우리나라는 96%가 2차까지 맞았는데, 전 세계 대통령들이 그 맞은 숫자에 비례해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WHO에서. 문재인 같은 경우 한 10조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으신 분들은 해독을 하셔야 된다고, 백신 해독, 전기업 원장 전일내과에서 해독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라나 방송에서 저도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코땡땡19가 그 독감 환자하고 숫자를 저기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감 환자 숫자가 줄어든 만큼, 그 퍼센트만큼 그 코땡땡 환자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 대치를 했다는 거죠. 코땡땡19는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코비드19 방역이라고 하는 짓거리 자체가 어이없는 코미디가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량 학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역이 아니고 그냥 대량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겠죠. WHO에서 돈을 받고 지금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유 없이, 방역이 아니고 이유 없이 죽이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짓이고, 그리고 저같이 인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내에도 꽤 있어요.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저 같은 피해자이면서 저같이 인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텔을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핸드폰을 얘네가 원격 진료라고 하면서 해킹을 하고 있죠.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텔을 볼 때 얘네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얘네는 처음부터 꽃땡땡19가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임으로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꽃땡땡19, 코비드19 방역을 하는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대량 학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들에 대한 체포, 처형, 깜빵 이 가해자 집단에 대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텔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라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침을 뱉느라고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다운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현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